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얼마 전에 제 커뮤니티에 LG전자의 G패드 리뷰 올리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와, LG전자도 태블릿 만들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이야 태블릿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많이 있지만 2011년도 이때까지만 해도 아이패드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치기 전까지는 태블릿 시장은 거의 불모지에 가까웠거든요. 아이패드가 그렇게 히트치니까 LG전자도 지금은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옵티머스 패드라는 걸 만들었고, 아씨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시장에서 철수를 했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LG전자의 전설의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는 G 프로라는 걸 출시하고 G 브랜드가 정상적으로 런칭이 되고 나자 다시 한번 태블릿 시장으로 진출을 했거든요. 그때 출시한 게 G패드입니다. G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이게 플래그십 모델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보급형이고요. 보통 8인치대와 10인치대 이렇게 두 개로 출시를 하곤 해요. 이번에 제가 리뷰할 제품은 G패드의 5번째 모델 G패드 5 10.1인치고요. 이거보다 조금 작은 8인치 모델도 출시될 거란 얘기가 있는데 그건 그때 나오면 다시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G패드 5는 와이파이 모델 기준으로 출고가 399,900원, 가격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급형 라인이고요. 실제로는 이런저런 쿠폰 먹이면 30만원대 중반 정도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비교할 만한 제품들을 좀 리스트업 해보면 갤럭시 탭 S5e 약 41만원 정도면 구입 가능하고요. 아이패드 7세대도 한 41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번외편으로 갤럭시 탭 A 10.1인치도 이 제품하고 성격이 좀 많이 닮았는데 출고가는 303,000원이지만 할인받으면 20만원 후반대에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4개의 제품을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부터 보면 여기 테두리가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여기 있는 전원 버튼하고 볼륨 버튼이 보통 태블릿에 비해서 좀 많이 위에 위치해 있거든요. 물론 아이패드에 비할 바는 아니긴 한데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볼륨 버튼이 여기 있고 전원 버튼이 위에 있잖아요. 처음 쓰시면 이 버튼 위치가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옆에 지문인식 버튼이 있거든요. 보통 전원을 켤 때 이걸로 전원을 켜고 끌 때는 화면을 2번 누르는 노크온 방식으로 전원을 끄기 때문에 버튼 위치가 위에 좀 올라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익숙해지면 켜고 끌 때 노크온 기능이 있는 게 은근히 편해요. LG전자는 태블릿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색상도 실버 색상 단일이고요. 용량도 32기가 단일 모델로 나왔습니다. 그나마 선택이 가능한 건 이제 LTE 모델로 할 거냐 와이파이 모델로 할 거냐 이 차이인데,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LTE냐 와이파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15만원, 17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G패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한 3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건 정말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이렇게 딱 들어보면 들자마자 뭔가 느낌이 쎄합니다. 두께가 좀 두껍고 무게가 좀 무거워요. 이 경쟁 제품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유독 G패드가 무게가 독보적으로 좀 무겁고 두께도 G패드가 많이 두껍습니다. 물론 갤럭시 탭 S5e가 두께가 이렇게 얇고 무게가 가벼운 이유는 디스플레이 패널이 OLED 기반이기 때문이에요. OLED는 뒤에 백라이트가 필요 없이 얇고 휘게 만들 수 있는 게 OLED잖아요. G패드나 아이패드 7세대나 갤럭시 탭 A 10.1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LCD 패널이기 때문에 두께를 낮추고 무게를 가볍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경쟁 제품에 비해서 좀 부족한 점은 좀 많이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그래도 배터리 용량 하나만큼은 G패드가 깡패긴 하더라고요. G패드의 배터리 용량은 8200mAh. 아이패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안드로이드 제품들과 비교하면 많이 배터리가 많은 편이에요. 그러면 휴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으로 제가 태블릿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디스플레이거든요. 공식 스펙상 화면 인치는 10.1인치, 화면 비율은 16대 10이고요. IPS LCD 디스플레이입니다. 해상도는 1920, 1200, 221ppi예요. LCD가 탑재됐다 보니까 내구성에 있어서는 확실히 OLED보다는 낫고요. 버닝 현상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잖아요. 스펙상 10.1인치이기 때문에 MS 오피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에요. 근데 이 인치에 대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따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 비율이 16대 10이다 보니까 16대 9 기반의 유튜브나 영화를 볼 때 화면 비율은 정말 좋은 편이고요. 원래 이 제품 자체가 세로로 이렇게 놓고 보면 좌우 베젤의 두께는 좀 얇은 편인데 상하 베젤의 두께가 두껍거든요. 근데 16대 9 비율의 영상을 이렇게 보면 좌우하고 상하 베젤의 두께하고 거의 비슷하게 밸런스가 맞춰지는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LCD 패널이다 보니까 OLED만큼 색깔이 진득하진 않은데요. 두께와 무게를 포기하고 내구성과 가격을 취한다. 그게 LCD의 특징이죠, 그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아이패드를 이렇게 보면 라미네이팅 처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끝에 이런 검은색 테두리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G패드 5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 디스플레이 인치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게 있어요. 원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워드와 같은 MS 오피스는 10.1인치를 포함해서 그 이하의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서는 편집과 읽기가 무료예요. 10.1인치를 넘어가고 10.2인치부터는 읽기만 가능하고 편집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10.1인치니까
편집과 읽기 다 되겠네요.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편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뭔가 이상해가지고 몇 가지 프로그램으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CPU-Z라는 이 프로그램을 켜보니까 디스플레이가 10.1인치가 아니라 10.24인치라고 되어 있어요. AIDA64라는 프로그램으로 또 테스트를 해보니까 디스플레이가 10.2인치라고 되어 있어요. 10.1인치라고 판매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0.22인치로 인식해서 오피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제 제품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뭐 테스트용 제품으로만 협찬받은 제품이 아니라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게 초기 생산만 그런 건지 아니면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선이 될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이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오피스가 무료로 사용 가능한 줄 알고 이 제품을 구입하려면 참으셔야 됩니다. LG전자에 문의를 해놓은 상태니까 답변을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린 성능 부분은 스냅드래곤 821에 4기가 램이 탑재된 제품이에요. 스냅드래곤 821이라 그러면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원래 스냅드래곤이란 말 뒤에 8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면 이거는 고성능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스냅드래곤 821은 2016년도 말에 출시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고성능은 좀 아니에요. 그때는 고성능이었겠죠. 적용된 대표 모델은 2017년도에 나온 LG전자의 G6라든지 2019년에 나온 LG전자의 Q9 정도가 되겠네요. Q9이 보급형용 제품으로 나왔으니까 얘도 똑같은 AP가 탑재됐으니까 보급형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참고로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갤럭시 탭 S5e는 스냅드래곤 670이 탑재됐어요. 6이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얘는 보급형 모델이고요. 근데 출시된 연도가 2017년도 말에 출시됐기 때문에 1년 전에 있는 최신 프로세서인 821과 1년 후 보급형 프로세서인 670은 성능이 좀 비슷비슷합니다. AP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긱벤치 버전 4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탭 S5e가 G패드에 비해서 싱글 코어는 좀 더 낮은데 멀티 코어는 오히려 좀 더 좋은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그래프를 보면 탭의 10.1보다는 G패드가 훨씬 낫고요. 아이패드에는 당연히 좀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픽 성능을 포함한 좀 더 복합 테스트인 안투투를 돌려보니까 1등은 아이패드고요. 아이패드에 거의 근접하는 점수로 G패드가 이렇게 따라온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이 탭 S5e고 갤럭시 탭 A 10.0은 훨씬 낮은 곳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벤치마크 점수에 불구하고 제가 실제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돌려봤거든요. 근데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스냅드래곤 670이 들어간 갤럭시 탭 S5e는 최고 옵션을 HDR 고화질까지 선택 가능했는데 얘는 HDR 고화질은 안 되고 HD까지만 선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 갤럭시 탭 S5 예전에 제가 영상도 올렸는데 걔는 HDR 고화질에 다른 옵션 다 켜도 안 끊겼었거든요. 근데 G패드 5는 배틀그라운드를 돌려보니까 끊깁니다. 옵션이 더 낮은데도 끊겨요. 이런 걸 보면 진짜 벤치마크 점수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어서 못할 정도는 아닌데 여튼 끊깁니다. 최적화가 좀 부족하고 순간 연상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배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8200mAh는 진짜 많은 편이고요. 고속 충전이 돼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배터리 용량이 고속 충전까지 안 됐으면은 상상도 하기 싫네요. 스피커는 아쉽게도 단방향으로 여기 두 개가 있는 단방향 듀얼 스피커입니다.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할 때 이렇게 잡고 보면은 스피커 두 개 중에 하나를 막아요. 다른 보급형 태블릿도 다 똑같이 나오곤 있지만 이런 태블릿은 좀 이렇게 잡고 봤을 때 이쪽에 스피커 하나, 이쪽에 스피커 하나 좀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가 더 딴 데 쓰는 줄 아냐. 내가 이렇게 문제집 열심히 풀었다면서 집에 가가지고 뭐 대판 싸웠더니 어떡합니다. 제품의 볼륨은 집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닌데 밖에서 보기에는 좀 많이 작은 편이고요. 이 음질보다는 한 2-3만원짜리 블루투스 스피커 사는 게 훨씬 더 음질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급형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안드로이드 태블릿답게 SD카드를 통한 용량 확장은 가능합니다. LG전자답게 3.5mm 이어폰 단자도 역시 사용 가능해요. 단 쿼드 덱은 안 들어가 있네요. 역시나 별도의 스타일러스 펜은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봤을 때 느낀 점은 이 제품은 가격상으로는 갤럭시 탭 S5e하고 경쟁을 해볼만 하지만 사실 갤럭시 탭 A 10.1하고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물론 조금 논란이 있긴 한데 똑같은 10.1인치고요. 그리고 LCD 디스플레이가 탑재됐고요. 3.5mm 이어폰 단자도 있고 용량도 똑같이 32기가예요. 다만 G패드가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점은 성능이 조금 더 좋고 배터리 용량이 조금 더 크고 단 가격은 더 비싸고 무게도 더 무겁고 두께도 더 두꺼운 모델이다 라는 거죠. LTE가 와이파이에 비해서 가격 차이가 3만원 밖에 안 나서 이거는 뭐 거의 LTE 모델로 사란 얘기죠. 스마트폰 요금제에 따라서 데이터 쉐어링 무료인 제품을 사면 어느 정도 가성비를 얘기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단 할인 행사를 좀 더 많이 해야 가성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출고가 기준으로는 다른 제품들과 경쟁했을 때 그렇게 메리트가 있다고 얘기하기 힘들거든요.
특히 LG전자는 이런 태블릿에서 소프트웨어가 좀 부족해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굿락이라든지 별도의 어플을 깔아가지고 멀티태스킹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할 수가 있는데 LG전자는 아직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G패드 10.1인치를 그렇게 추천드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단 제품이 내구성 좋고 배터리 용량 많고 LTE 버전 저렴하고 이러니까 10.1인치만 진짜 정상적으로 지원하면 뭐 교육용이나 임직원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용도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G패드의 메인은 10.1인치가 아니라 8인치였거든요. 심지어 전 세대인 G패드 4 같은 경우에는 10.1인치 모델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G패드 8.0인치에 조금 더 기대를 걸어보고 있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